네, 여러분 안녕하시렵니까? 네, 근돌입니다. 자, 오늘은 취준할 때 헤어진 여친 취뽀 후 잡을까요? 라는 사연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진짜 이 사연의 답변을 이렇게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고민 끝에 이제 제가 좀 읽어드리고, 제가 사실은 이런 어떤 질문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큰돌님. 저는 취준 중에 큰돌님 코테 강의랑 CS 강의 모두 들었고, 결과적으로 제가 원했던 탑티어급 기업에 취뽀를 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막 신입으로 입사한 터라 직무 관련 고민은 없지만 인생 고민 한번 부탁드려볼까 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큰돌님은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인생 경험도 많으실 거라 생각돼서 고민하다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는 3년간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쭉 사귀었고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와 함께 결혼할 생각도 했었고요. 그러나 취준 때 겪는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이 저를 점점 더 예민하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일로 그 친구와 많이 싸우게 되었고, 결국 그 싸움의 끝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싸울 바에는 헤어지는 게 낫겠다. 나 취준하는데 할 것도 많고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막상 헤어지고 나니 그냥 많이 싸우더라도 헤어지지 않은 게 낫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취준이 끝나야 사람 구실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더 필사적으로 공부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그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있을 때도, 커피를 마실 때도, 심지어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가 있을 때조차 그녀가 저를 보며 웃고 있던 그 장면이 제게는 생생하게 보이고 그녀의 따스함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힘드네요. 이제는 취업도 했겠다. 그녀 앞에 당당히 등장해 저번보다는 더 잘해줄게. 나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데려다 줄게 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못했던 것들, 제가 화를 내고 자상하지 못했던 점들, 그런 점들을 다 고치고 더 잘해줄게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저랑 헤어지고 2주 만에 생겼더라고요. 솔직히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2주 만에 다른 사람이 생길까요? 잡고는 싶은데 남자친구는 있고 이미 늦어버린 것 같고, 그래도 그 남자친구와 헤어질 때까지 기다릴까 싶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렇게 잘생기고 키가 큰 편도 아니라서요. 제 전 여친은 정말 이뻤거든요. 언제 그러한 사람을 만날까? 그렇게 이쁘고 착하고 따스한 여자친구를 또 언제 만날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너무 고민이 되어 질문 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큰돌님 좋은 강의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인들한테도 큰돌님 강의 추천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을 하다가 진짜 좀 다듬고 다듬어서 좀 편지를 썼는데요. 헤어지고 전 여친 생각이 힘든 마음, 그 마음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저도 많이 힘든 적이 있었기에 공감합니다. 저 또한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고 키도 크지 않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면 자존감이 바닥으로 좀 치거든요. 이러한 부분 또한 공감을 합니다. 이제 진짜 헤어지고 나면 근데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니까 그런 따스한 마음만 좀 가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 여친이 이제 남친이 없다면 저는 잡으라고 할 것 같아요. 정말 아직까지 사랑한다면 3번 정도는 잡아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사귀고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다시 헤어졌지만요. 하지만 다시 사귀었고 그 초반과 중반만큼은 정말 행복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잡았던 순간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사실만 놓고 볼까요? 일단 이제 작성자님은 대기업에 들어가셨고 앞날도 창창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멘탈이 터지는 순간에도 자제력을 기반으로 취뽀를 한 점도 대단합니다. 저였다면 다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 여친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헤어지고 2주 만에 사귀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작성자님 마음보다 더 가벼운 게 아닐까요? 저는 근데 이제 작성자님이 이런 것에 대해 많이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헤어진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은 온전히 그 사람의 것이니까 그냥 존중해주고 넘어가는 게 작성자 본인의 마음에 더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랬던 적도 있고요. 그때 사실 원망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여친 생각이 나면요, 그냥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요? 잉? 개꿈이네? 하고 말이죠.
저도 종종 전 여친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냥 뭐야 개꿈이네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지금의 저에게 집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작성자님께 오는 그런 새로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키 안 크고 잘생기지 않은 것 때문에 연애하기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불확실한 거예요. 누가 봤을 때는 잘생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항상 사귈 때마다 듣는 건데 여친한테 존잘 또는 잘생겼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듣죠. 너가? 아니 걔는 너랑 왜 사귀는 거야? 너가 뭐가 좋대?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생김의 기준은 정말 주관적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작성자님은 대기업 신입에다가 자제력도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남자는요, 돈과 몸매와 자신감과 자상함 이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작성자님은 돈은 있으신 것 같고 몸매와 자신감과 자상함만 갖추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매는 항상 운동하시면 돼요.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과 스트레칭을 잠깐 하고요. 매일 2시간씩 운동을 합니다. 수영, 산책, 홈트레이닝 위주지만 꾸준히 해서 지금은 슬림 근육형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배 왕자도 있습니다. 네. 자신감은요, 일에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본인의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이 물질적인 자신감이 야, 나 월 400버는 남자야 라고 이어질 수도 있고요. 자상함은요, 연애 스킬에 가까운데 이제는 전 여친 때 했던 실수는 안 해야 됩니다. 미우나 고우나 자상하게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물론 싸울 수도 있겠지만 웃으면서 애교 부리면서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큰 소리가 날 것 같으면 그냥 말을 하지 않고 편지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면 이렇게 하세요. 저도 배운 건데요. 힘들었어? 아, 그랬구나. 나였어도 너처럼 그랬을 것 같아 라고 공감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발자는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개발자는 T가 많기 때문에 되게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감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분에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전 여친보다 나은 사람을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근데 정말 요새는 연애하기 진짜 힘든 세상이긴 해요. 데이트 비용을 다 내면 퐁퐁남이라는 시선, 커뮤니티에서는 편가르기가 심하고 그렇죠. 근데 연애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왜곡된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한 그 사람의 단점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줄 아는 포용력도 길러야 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 아마 27살 그리고 29살 이 사이쯤 되는 것 같은데 이때 연애는 정말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20대는요 여러분 친구와 많은 것을 같이 하지만 30대는요 배우자와 많은 것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애를 해서 30대 때 결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32살 남자인데 친구한테 뭐 하자고 해도요 자기 와이프나 애 본다고 못 만나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여친이나 배우자가 없으면은 외로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신을 갈고 닦고 용기를 내서 만드셔야 돼요. 힘드시겠지만 그래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드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아까 많이 싸우셨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러면은 일단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이성적인가, 감성적인가, 뭐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친구와 함께 여자친구의 친구가 됐든 나의 친구가 됐든 이렇게 3자 대면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리 상담사와 3자 대면 이렇게 최소 5회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편지를 써봤는데 제 편지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이제 정말 그때 힘듦을 알기 때문에 정말 다듬어 가면서 편지를 썼고 사실 이 영상도 정말 여러 번 이렇게 녹화를 하다가 다듬다가 다시 뭐 버리고 하면서 썼습니다. 진짜 제가 그때 힘듦을 알기 때문에 좀 노력을 했고요. 힘내라는 말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힘내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좀 지켜볼게요. 진짜 반드시 좋으신 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모임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리고 문토라는 앱도 있는데 이런 앱을 통해서 모임을 해서 자연스러운 만남도 좋고 소개팅, 미팅도 좋고요. 혼자 게스트하우스로 여행을 가시는 것도 좋고 사내 연애도 다 좋아요. 그냥 적극적으로 하시고 용기 내시면 반드시 좋으신 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0호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